우리 보현행원품 독송 100일 기도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현행원을 독송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기세간 그리고 중생, 세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간이라는 것은 세상세자의 사이 간자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는 깃틀이 되는 세상, 깃틀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공간, 어떤 뭐 그 틀과 공간, 뭐 지구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공간이나 틀 이런 것들. 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세관이라 할 수 있어요. 중생세관은 그 세상에서 생명이죠. 중생은 생명이에요. 생명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공간에서, 이건 살아가는 주체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동물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 중생들이 기세간에 이 깃틀이 되는 공간이 이게 풍요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려면 중생이 이 세간에 살아가려면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하려면 이 틀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게 풍족을 해야 돼. 그러려면 토지가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좋아야 돼. 잠자려고 이렇게 비를 피해야 되고 추위를 피해야 되고 더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또 좋아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의복, 옷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주거 환경이 좋고 옷을 잘 입고 하려면 이 기세관이 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 민주주의나 복지 체계나 민주주의 성취가 굉장히 좋으면 이런 토지나 주거 환경이나 옷 입고 이런 것들이 먹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되겠죠. 잘 되겠죠. 마찬가지로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여러분들이 황룡사라는 기세관에 다니게 돼. 이 절이 황룡사라는 기세관이 우리 황룡사가 다니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도 줘야 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좋지 않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기본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권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모두 다 좋아. 그래서 중생은 좋아. 중생이 황룡사 다니려면 이 황룡사에서 이런 것이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황룡사에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계를 체제 이걸 잘 완성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지스님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매일매일 사시기도, 매일매일 저녁 기도 이런 것이 이제 기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절에 다니기 편하지. 절에 올 이유가 있잖아. 기도하러. 새벽에도 사시에도 기도를 전혀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왔다가 참배만 하고 그럼 좀 약간 썰렁하잖아요. 사시에 왔더니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네? 따라하고 있어. 새벽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따라해. 이것도 이제 기도가 이제 법당에서. 그리고 절에 가서 보니까 떡도 줘.
떡을 주니까 그래도 그것도 뭐 하나의 작은 요소에 들어가고, 공양하는 것도 이제 뭐 때로는 이제 그 공양간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공양간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요일마다 봉사를 이분들이 저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줘.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도 내가 와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행복하고 좋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와서 먹는 사람들도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계속 제공이 되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와서 여러 가지 반찬과 밥과 국을 같이 먹어. 밥 먹는 게 자유로워. 그리고 북카페에 카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니까 좋고, 또 여러분들은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래도 돈은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싼 가격에 차를 얻어 마실 수 있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법당에도 넓게 쾌적하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불교대학 같은 게 있어서 공부하기도 좋아. 그리고 순례나 방생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다란이 기도를 또 시작을 했어요. 매월 1일, 2일, 3일 날 기도를 했어요. 어제 기도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 기도하기가 너무 좋았다고. 어제 기도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뭐가 대박인지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 기도라는 게 이제 합성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합성 기도랑 또 다르거든요. 혼자 기도하면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맛은 다 함께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모여서 경전을, 금강경을 척척 여시야문 일시불 하며 신수봉행까지 정말 이제 이렇게 우렁차게 독송하고, 천수경과 신묘장부 다 대단하를 우렁차게 막 2시간씩 쫙 남무라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려 쫙 나가고 이러면, 그것이 이제 초심자에게는. 어제는 법회를 한 번도 안 해본 그 아이들 엄마도 올라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법회를 참석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합창단인 줄 알았대. 보살님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열심히 하는지 소리를 우렁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통 이제 어린 엄마들은 이제 한 번씩 저 아래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면 그 연불 별로 안 하고 그 책 좀 읽고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언제 설명할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 근데 2시간 반씩이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몰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초심자에게는 그런 법회에 참석을 하면 갑자기 수준이 탁 올라가요. 그런 법회에 한 10번만 참석을 하면 비불자인 사람이, 불자라 하더라도 뭘 몰랐던 사람이 불교대학 1년 다닌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그 자질이, 불자적인 자질이 좋아진다니까요. 기도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합성기도라는 게 옆에 도반들이 열심히 나무라다나다라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이 수준이 팍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훌륭한 포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라다나다 삼매에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에너지 파워보다는 함께 이렇게 다 함께 여러 번 해본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질 때 불자적 자질,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뭐 교양 또는 이런 것들, 그 인격 이런 것들도 크게 성장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할 거예요. 내일도 대체 휴무야. 내일 대체 휴무를 도대체 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좋을 거예요. 우리 거사님 그래서 왔지. 3일이나 다 이렇게 1, 2, 3일이나 대체고 공휴일까지 해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도 내일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좋아요. 보살님도 오셔가지고 내일 저녁에 오세요. 보살님들도, 양보사님도 뭐 저녁에 오셔가지고
보현행 보살님도 저녁에 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제도를 만들면, 기도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것이 그 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스님이 독재를 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진행을 할 때 우리 도성 스님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도성 스님은 이제 내가 법주니까 막 큰 소리로 내가 쫙 해야 된다고 생각을, 책임감이 엄청 강하셔서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런 책임감,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에 빠져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제가 이렇게 선방에 한 10여 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소리가 팍 가라앉아요. 우리 사형님, 지홍스님은 선방에 35년을 다녔거든요. 선방에 35년, 40년을 다닌 스님 보고 연불 하면 연불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먹고 자선만 하고 선정해. 스님은 노래방도 안 가봤을 거거든. 나는 소시적에 노래방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스님은 노래방 다 안 다녔을 거거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적이. 또 성품이 뭐 이렇게 고함치고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성품이 약간 온순해서 고함을 안 치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선방에 다니니까 이제 목소리가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한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연부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거기는 마이크도 없어요. 통도사는. 등도 없잖아. 촛불만 켜놓고 하거든. 그래서 마이크 없이 법당이 요거보단 작지만 그래도 한 40평 정도 돼요. 법당은 딱 요만하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앉는 자리는 이제 넓진 않죠. 되게 넓은데 그 소리를 내서 하려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목이 아픈 거 이전에 소리가 안 나와. 그렇지만 소리를 제가 통도사에서 3년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막 하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목소리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목이 아픈 적이 없었어. 목이 샌 적이 없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소리를 안 냈거든. 소리가 안 났어. 소리가. 정근을 하잖아요. 정근할 때 처음에 관세, 거기 서가모니를 정근이지. 서가모니 처음에 3번, 4번 한 2분, 3분만 열심히 해. 그 다음부터는 목창만 쳐. 그러면 이제 뒤에서 알아서 열심히 해. 저는 그냥 입만 뻐끔뻐끔. 그때도 보현행원품을 3년 내내 매일같이 독송했거든요. 법당에서. 보현행원품 매일매일 독송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시작할 때만 열심히 해. 그리고 나머지는 뻐끔뻐끔. 남들은 스님이 소리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요. 법당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다가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 보살님들이 뭐라고 한 번씩 스님 기도하다가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법당에 가까이 오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려. 이제 사람들이 독승 소리가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천상의 소리처럼 그 독송하는 소리, 정근하는 소리, 경전 독송하는 소리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도량의 장엄이 그런 게 장엄이 아니겠어요? 이 법당의 장엄을 꽃으로, 과일로, 뭐 향으로 아무리 장엄을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그 에너지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독송도 정근도 이렇게 보면 법을 진행하는 사람이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합송을 잘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마치 1만 마리의 양을 목동 한 명이 1만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니듯이
그 양들이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목동은 한 번씩 가서 터치만 해주고 옆에서 이것만 해주면 양들은 스스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대중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제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들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요. 어제는 좀 처음이라서 목을 좀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체제가 잘 만들어지면 그러면 살아가기가 참 편하다. 근데 체제를 뒤흔든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독주를 해가면 체제가 이제 흔들려요. 우리가 1940년, 41년 그 전 세계 유럽과 미국, 러시아 이런 데서 협정을 했어요. 어떤 협정을 맺었냐면 더 이상 영토를 강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또 이제 식민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본래대로 돌려보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영토 확장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1940년대, 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때 이후로는 영토 확장한 나라가 별로 없죠. 그 영토가 그때 그어진 이후로는 그 전 세계가 그 나름 그 안정된 그런 것을 유지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영토를 많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그것을 전쟁 이제 휴전이 아니고 전쟁 종전 협정을 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편을 손들어주고 있어.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라는 러시아가 지금 확보한 선에서 그냥 종전이 될 것 같은 러시아는 요구가 그래요. 이것을 전쟁이라 하지 않고 이것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협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규정하잖아요. 그 중에 러시아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쟁한 게 아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분란 이런 것들을 조정한 이런 거다. 라는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전쟁인데 가가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박살내고 어마무시한 폭격을 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쟁한 게 명분을 만든 거예요. 명분을.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는 가가지고 손들어 주고 갔고 또 트럼프는 우리는 이제 그 한국 전쟁할 때 6.25 전쟁할 때 전쟁 후에 휴전하고 나서도 전쟁 보상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이야. 전쟁이 일어난 건 나쁜 건데 휴전 협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우리나라에 참여한 그 여러 나라들에게 보상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원조를 더 받았지. 전쟁 이후에 원조 더 받았어.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준 거는 200조 원이 좀 약간 넘어요. 현금이 들어간 건 한 150조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물협정을 700조 원 광물협정을 맺어서 여기다 사인해라 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사인 안 하니까 뭐 안 할 테면 안 해봐 하면서 이제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종전협정을 본인 둘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거 사인 안 할 수도 없고 사인하자니 나라 팔아먹는 거지. 이게 뭐야. 나라 땅을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700조 원이 한두 푼이에요. 우리나라한테도 700조 원이면 1년 예산인데 이거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멕시코하고도 관계에도 멕시코만이 있는데 그걸 아메리칸만으로 미국만으로 바꾼다 하고 또 그걸 AP통신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연합 그 통신처럼 연합통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100여 개의 언론사들이 서로 1%씩 1%씩 지분을 내서 이제 만든 비영리 언론 회사가 AP통신이에요. AP통신은 아메리카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공인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푸틴이 이제
푸틴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러면 모든 공식적인 백악관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 출입을 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막 그랬어요. 등등의 이런 것들이 독주를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가 그 중요한 이제 그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는 지금 도지를 만들어서 정부 개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세청을 미국 국세청 IRA인가요? IR인가 미국 국세청의 직원들을 지난주인가 지난주 6천 명을 해고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근무하긴 하는데 아예 국세청을 없앤대. 국세청을 없앨 거래. 거기 국세청이라는 건 내셔널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조세청을 없앤다라는 거야. 세금 거두는 데를 없앤다는 거야. 그럼 세금을 안 걷는다는 건가? 안 걷는데 왜 계획이 그렇대? 미국인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는데 법인세는 걷겠지만 개개인들한테 소득세 이런 것들 안 걷는데 여러분들 소득세 안 내면 참 좋지 않겠어요? 야, 소득세 안 걷는데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떼고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소득세 포함하고 월급 받아봐. 기분 좋을 텐데. 근데 그 조세청을 아예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 세금을 없애면 예산은 어떻게 예산 빵꾸 날 텐데? 세금을 걷어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3조 달러 정도의 소득세를 걷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없애면 여기에 나오는 세스펑크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것은 외국에서 걷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걷겠다. 외국은 뭐겠어요? 관세죠? 외국인들이 세금 내게 해서 자기네 국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요. 사고가 그래요. 맞는 사고예요. 우리 정말 미국인들의 사고는 정말 트럼프의 사고겠지. 트럼프의 사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 그 사고를 그대로 머스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인들 세금 안 내고 외국인들이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캐나다에 관세 25%, 20% 때리겠다고, 멕시코에 때리겠다고. 만약에 이 관세, 내국인들 세금을 모두 다 외국인들로 하려면 마침 거래액이 3조 달러예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액이 3조 달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 관세를 매겨야 돼. 더해서 그래 좀 줄어들 테니까 100%, 150% 관세를 매겨야지 미국인 소득세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어. 그 트럼프가 아무리 힘을 세도 이걸 하긴 어려운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검객이 돼가지고 쫙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전기톱 하는 거 봤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기톱 선물해줬거든. 그랬더니 머스크가 전기톱 똑같이 쭉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전기톱을 써서 조세청을 국세청을 없애고 그것 말고 그것만 없애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다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머스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을 받아서 정말 그 대통령보다도 더 그 강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완전 칼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고 있는 상태가 무엇을 유발을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그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본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유명한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1987년에도 농성하고 그래 약간 화염병도 던지고 했지만 그래도 그 폭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 평화적으로 시위해서 87년 완전히 군사정권에서 그 헌법도 개헌하고
대통령 선거도 완전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2008년, 9년 이런 때도 촛불로 했고 2016년, 17년 이런 때도 촛불로 해서 정치 개혁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보면 헌법재판소를 없애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운 것 같냐면 트럼프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가 그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미 의회에도 자기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미국 의회를 점령하게 한 것도 그랬고, 부정선거의 주장을 해서 뭐 하는 것들도 트럼프가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것이나 뭐 멕시코한테 하는 거나 또 캐나다한테 하는 거나, 캐나다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하키 그 시합하다가 막 싸웠어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같이 하키 그 결승전하고 그랬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이제 캐나다 선수가 미국 선수를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때려 눕히니까, 사실 때려 눕히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때려 눕히니까 캐나다의 그 응원단들이 우와!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겼어. 이기니까 캐나다에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미국을 이겼다면서. 그래서 반미가 엄청나죠. 그래서 캐나다 국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막 그러고 있다잖아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게 갈등이, 독재자로 인한 이 갈등이 지금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그 왕으로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세관. 우리 살아가는 기세관. 이것을 제도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고 정말 민주화를 잘 이루고 복지 체계를 민주화, 복지, 이거는 꼭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평등한 게 민주고, 복지라는 것은 이게 서로가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좀 더 대우를 해주고, 좀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약간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모두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가 꼭 필요한 그런 것인데,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황룡사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흔드는 것은 독재나 독선, 나만 잘 먹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러면서 아메리카가 다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자꾸 그렇게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데는 몰라도 황룡사에서만큼은 우리 서로가 상호 존중, 상호 평등, 또 상대를 위한 배려, 상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언이나 잔소리 같은 걸 하지 말고, 어쨌든 불교대학에 다니게 하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바뀌고, 불교대학 다니다 보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양 맨날 드시게 하고, 여러분들 도반한테 차도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현 원력 꼭 세우셔서 여러분들 원 꼭 성취하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